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4분기 집값 상승률 전망이 나왔는데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올 4분기 집값이 지난해 동기간보다 10% 상승할 걸로 예상한 로열 르페이지는 가을 시장이 예상보다 더디다며 6% 상승으로 낮췄습니다. 광역 토론토 지역 역시 앞서 9%에서 5.5%로 조정됐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3분기 평균 가격은 112만여 달러로 지난해 대비 2.3% 하락했습니다. GTA 3분기 가격은 115만여 달러로 지난해보단 0.7% 올랐지만 분기별로 보면 2.5% 하락했습니다. 르페이지는 다만 재고 상승과 매매 기간이 길어지는데도 몇몇 지역에서만 가격 하락을 보였다며 9월 중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토만 보면 3분기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142만여 달러로 1.6% 상승했습니다. 소폭의 가격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와는 달리 콘도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콘도의 중간 가격은 0.4% 하락한 72만여 달러입니다. 구매자 관심이 떠난 소형 유닛이 쌓이고 투자용 콘도 매각이 이어지는 데다 신규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재고가 급증했습니다. 소형 콘도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추가 금리를 기다리며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런 추세로 콘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이자율도 낮아지면 첫집 구매자들이 콘도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업체는 대출 금리가 완화되면서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도 약간 상승할 것이라며 내년 봄이 되면 전국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토론토 주택 시장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르맥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시장에서 콘도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프레이저 밸리의 콘도 재고 증가율이 전년 대비 59%로 가장 높았고 광역 토론토는 52.8% 증가했으며 엘버타주 캘거리도 52.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오타와와 에드먼튼, 헬리팩스, 밴쿠버 순입니다. 이 밖에도 르맥스는 내년 봄이 되면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해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현재 주택 시장을 폭풍전 고요에 비유했습니다. 올겨울 캐나다와 미국에서 일찍부터 독감이 급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엘버타 대학 교수 등 양국의 연구팀이 2015년 말부터 2024년 9월까지의 날씨와 정책, 이동 패턴 등의 데이터를 분석, 독감과 코로나19 등의 질병 확산을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독감 사례가 예년보다 더 일찍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독감 감염의 초기 급증이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올 11월 말까지 매일 1,600건 넘는 독감 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지난해 2배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엘버타대 교수는 이 분석이 미국 데이터를 적용한 사례지만 캐나다도 비슷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국의 공중보건당국이 병원 침상을 미리 확보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빅토리아 대학 교수도 이 모델이 독감 패턴을 예측하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독감은 캐나다 사망 원인 순위 10위 안에 들 정도이며 매년 수천여 명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일반적인 독감 시즌은 11월 중순에 시작, 12월 말에서 2월에 정점을 찍고 5월 말에 끝나는 경향이 높습니다. 연방당국은 아직까지 캐나다에서 독감이 일찍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며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엘버타주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모든 주민들의 독감 예방접종 예약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주에서는 일부 노인에게 고가의 RSV 백신을 무료 접종해주며 코로나와 독감 백신 접종 2주 전이나 후에 맞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학 3곳이 세계대학 순위 50위 안에 들었으나 나머지 대학들은 순위가 뒤로 밀려나거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타임스 고등교육은 115개 국가의 2,100여 곳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과 연구 실적, 연구 품질, 국제화, 산학 협력을 세부 항목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토론토 대학은 21위로 지난해에 이어 연속 같은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은 지난해와 같은 41위를 올해도 유지했고, 반면 맥길 대학은 지난해 49위에서 4계단 오른 45위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주요 대학 3곳이 50위 안에 들었지만 캐나다의 30여 곳 중 맥길대와 빅토리아 대학을 뺀 거의 모든 대학이 순위에서 하락하거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지난해 103위로 밀린 맥마스터 대학과 지난해 109위였던 엘버타대는 116위로 하락했고, 몬트리올대 125위, 워터루대 163위, 오타와 대학도 191위대로 밀려났습니다. 기관은 많은 대학이 계속 하락하는 건 우려된다며 교육과 논문 평판 하락이 캐나다 대학의 순위를 떨어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순위에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 10년 가까이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이어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순이며 한국의 서울대가 62위, 카이스트 82위,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공동 102위입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한국 소설가 한강씨로 결정됐습니다.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인 노벨상 수상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이어 2번째입니다. 2005년 몽고 반점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한 작가는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면서 국제문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해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다룬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메디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인간 삶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쓴 작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으며, 이 소식은 캐나다 국영방송 CBC 등 전 세계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혼다 자동차가 조향 조작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이 있는 차량 24만여 대를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된 시빅과 시빅 타이발, 시빅 하이브리드, CRV, 아큐라 인테그라, 인테그라 타입 S 등으로 주행 중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끈적이는 조향 문제가 발생해 사고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미국에서 13건의 사고가 보고된 가운데 해당 차주에게 통지를 보낼 예정이라는 혼다는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 리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딜러들이 마모된 기어 스프링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필요한 경우 그리스를 추가해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미드타운에서 도난 차량이 과속 질주하며 버스를 들이받은 뒤 불길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운전자가 불타는 차량에서 남성 운전자를 끌어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버스 승객 2명과 버스 운전자 1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 50분경 베더스트 스트리트과 에글링턴 애비뉴 웨스트에서 혼다 차가 버스를 들이받았는데, 이때 충격이 너무 강해 피해 버스와 다른 버스가 2차 추돌했으며, 불에 탄 차량이 도난 차량이지만 경찰 추적은 없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14일 월요일은 추수감사절로 정부기관과 우체국, 주요 은행, 학교, 그리고 일부 시설을 제외한 공공서비스, 모든 LCBO와 비어스토어가 문을 닫고 대다수 마트와 약국들도 영업하지 않습니다. CN타워와 수족관, 동물원, 롬 박물관, 미술관 등은 문을 열고
이튼 센터와 스퀘어원, 토론토 프리미엄 아울렛 등 일부 쇼핑몰은 개장되며 고트랜짓은 토요일 일정으로, TTC는 공휴일 일정으로 운행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다운시뷰 공원에서 축제가 열리고 우드브리지 페어와 토론토 펌킨 페스트, 펌킨빌, 하비스트 페스티벌 미시사가 등 광역 토론토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한편 이번 연휴 광역 토론토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11도에서 15도에 머물며 쌀쌀하고 밤에는 춥겠으며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10월 한인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주 캐나다 대사관과 연하마틴 연방상원의원이 공동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연방정부 빌딩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는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 그리고 퍼거스 하원의장 등 캐나다 정관계 인사들과 참전 용사와 가족, 동포 인사 등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채춤과 퓨전 국악 등의 문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몽슨 대사는 캐나다 동포 사회 지원에 힘입어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마틴 의원은 캐나다 의회 한복판에 태극기가 개양된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날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앞서 오전에는 한국전 전몰장병 기념비에서 헌화하고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태극기 개양식이 열렸으며 마틴 의원 주최 동포 오찬과 포럼도 있었습니다.